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이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개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헌법에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똑같습니다.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게 나에게 아닌,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고 뭐 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아라. 헌법에 충성하라. 그렇게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걸 깨기 위한 거죠. 바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이걸 깨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2년차 국정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2년차 국정과제가 뭡니까?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 국정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바로 정책계에 이념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섞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겁니까?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을 임명을 한 겁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을 해봤던 비서관 출신들을 신임 차관들을 임명을 한 거예요. 네, 본인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을 신임 차관으로 임명을 해봤던 것이고, 그 사람들과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각급 부처들의 신임 차관들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환경부만 하더라도 1급 공무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그동안 줄서기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사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줄서기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각 정부에 따라서, 즉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따라서 줄서기를 했었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사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물갈이가 이루어져야지만 뭐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발효가 될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날 것이고,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민생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제적인 개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을 해라. 그래야지만 뭐를 깰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권 카르텔을 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부처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통일부예요. 통일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 이게 좀 통일부 관련된 지원 정말 일을 했습니까? 사실상 북한 발악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뭐합니까? 북일부, 네, 대북지원부 아니었습니까? 네, 실제 이번 개각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도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왜겠어요? 바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권영세 장관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을 바꾼다라는 건 그만큼 통일부 내부에 강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정신 차리고 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통일부를 바꾸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지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게 문재인 정권 통일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 기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정신 박힌 통일부입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뭐 한 줄 아세요? 서해 공무원 피사 다음날 북한에 마스크 지원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통일부였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 통일부, 우리 자국민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슬그머니 개정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통일부였습니다. 이게 통일부입니까, 신규 여러분? 사실상 북한 발악이 통일부죠. 네, 이러니까 윤석열 통일부 뭐라는 겁니까? 이를 두고 대북지원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통일부를 향해서 윤석열 통일 당연히 뭡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통일부를 통일부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개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통일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고, 권영세 장관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번 통일부와 관련돼서 장관, 차관까지도 모두 이렇게 개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하다.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부처를 부처답게, 그리고 그 부처 내에 있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줄서기를 했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 뭡니까? 줄서기를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게,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도록 그 인사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개각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국정원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제발 민주당이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통일부와 관련돼 가지고 장관 하나 바꾸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정원을 만드냐고 그럽니다. 아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아니, 자국민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북한한테 마스크 지원하는데 이거 가지고 찍소리 한번 냈습니까? 통일부가 자국민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슬그머니 바꾸는데 이거 찍소리 한번 냈어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국정원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3.3% 오르면서 43.6%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이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개각을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개각이 이렇게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기준이 또 하나 확실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카르텔을 깨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확실히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 있는 카르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노조에게 흘러들어갔던 보조금,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들어갔던 보조금, 또는 교육 교부금으로 흘러들어갔던 그 보조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걸 카르텔이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깨부셨잖아요. 이걸 넘어서 이제는 무엇까지 하느냐? 바로 이렇게 R&D, 네, 연구 분야 카르텔까지 타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친구 여러분,
30조예요. 30조. 자, 보십시오. 국가 R&D 예산을 보면요. 2019년 20조 5천억, 2020년 24조 2천억, 2021년 27조 4천억, 2022년 29조 8천억, 올해는 3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과학 분야에 들어가는 연구 R&D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정말 연구 분야에 제대로 쓰이면 괜찮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쓰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카르텔을 깨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부시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쓰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 첫 번째. 자, 이것을 평가부터 선정까지 민간업체에 넘긴다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참여기관 선정부터 평가까지 기업, 병원 등 민간에 맡기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맡겨놓으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나눠먹기를. 특히 산업부 내에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은 거예요. 민간에다 맡기기로 하는 겁니다. 참여 기간부터 선정까지, 평가까지 기업, 병원 등 민간에 맡기기로 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공직 내에서 이것을 나눠 먹기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카르텔, 공직 세계에 있는 카르텔을 하나하나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직 세계에서 해먹으면 이거 어떡하냐? 공직 세계에서.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감사원에 특명을 하나 내렸습니다. 자, 어떤 특명을 내렸냐? 바로 이겁니다. 감사원 50명 증원 추진. 이권 카르텔을 감찰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부정 사용 등 차단에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세금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집중 감사하기 위해 세금관사 감사원 50여 명 증원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감사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금 부정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원을 50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금 잘못 사용하면,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헤쳐먹는 놈이 나타나면 그때는 얄짤없다, 싹 다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카르텔 하나하나, 이 좌파들의 특히 카르텔 하나하나를 깨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뭐 손상대 TV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파 유튜버들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좌파들의 생태계, 좌파들의 이 돈줄, 이걸 끊어내야 된다. 자, 잘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자신들의 선거를 치를 때, 특히 좌파 생태계를 만들어낼 때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생태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선거에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정권을 창출을 했습니다. 이걸 끊어내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표가 안 나와요. 표가. 그런데 이걸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지금 끊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응원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지지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일이 우리 세금,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들 많은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면서 민생행보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이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나올 때 3호선 타고 안국동 이런 데서 약속을 해갖고 3호선 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기존에는 경의선 타고 또 경의선 갈아타고 해갖고 1시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타면 거의 한 40분.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참 바쁘죠.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엄청 바쁘다라는 걸 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 그리고 이렇게 민생을 열심히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